자, 바로 인제 중국사 설명하겠습니다. 동양사에서. 일단 간단하게 그 출제 경향을 잠깐만 봅시다. 보시면 이게 잘 보시면 좀 작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큰 틀에서 보시면 이게 출제 경향이 탁탁 드러나요. 이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고 이거 결론도 말 각국사는 좀 심하게 말하면 첫 회는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이슬람, 이슬람 사시아하고 이집트하고 오리엔트 문명 있죠, 그죠? 예, 그 메소 고것만 하셔도 돼요. 나중에 선생님 나오면요. 네, 틀린다. 네. 보세요.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이게 뭐 이걸 켰으니까 이걸 먼저 보면 여기 지금 인도사에 보면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보세요. 2014년에 아소커왕 이거 다르마 정책 이거는 뭐 공부 교재에도 없어요. 개론서 없어요 그냥. 아소커왕은 안 어려운데 다르마 정책 쓰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냥 틀리는 거. 이 당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왔으니까 또 나오면 막히죠. 아니 아크바르 대제의 종교 이거는 뭐 그냥 쓸 수 있죠. 예, 관용지 쓰면 되는 거고. 중학생 실력으로 쓸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말이 인도사지 뭐죠? 서양사. 7년 전쟁 중에 플라시 전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서양사 다루면서 인도든 중국이든 저기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이야기를 해 드리면 이건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좀 미리 하려고요. 마지막에 하면 나도 급하고 여러분도 급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보강을 좀 해 당겨서 그냥 이 각국사 특강을 그냥 쭉쭉쭉 한번 할게요. 한 번씩. 한 오후에 조금 그날은 좀 힘들 건데 그렇게 해 두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중국 근현대사하고 서양 근현대사 할 때 그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그래서 요거 좀 당겨서 나중에 좀 할게요. 한 달 좀 지나서 한 6 주쯤 지나서 그 언저리쯤 내가 할게요. 그다음에 일본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14년 이주는 좀 나왔었어요, 이게. 이 파트가. 근데 2014년 이는 보시면 알겠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럼 미수어 통상조약은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다음 뭐 국풍문화 이것도 별로 안 돼. 동방행위는 좀 틀리라고 낸 거예요. 흔히 말 만몽이 이익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틀리라고 낸 거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본사도 생각보다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공부량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교호 개혁 이런 거 몰라. 그냥 남 틀려 그냥. 템포 개혁 그냥 난 틀릴래 그냥. 그걸 그렇게 접근해야지. 그걸 다 공부하겠다? 에이 기억도 못 해요. 기억도 못 해요 그거는. 예, 안 해도 되고. 그다음 요거 인제 아바스 왕조도 마찬가지. 요게 아바스 왕조 물어본 게 아니라 뭐 하면서 비잔티움 제국 같이 물어보면서 아바스 왕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아케나톤 이건 좀 쪼끔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그죠? 예. 이때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앞으로 다 보세요. 그러니까 딱 큰 그림을 보셔도 딱 뭐 보면 알겠죠? 어디? 중국 근대사 아편전쟁부터 실혁명까지 무조건 나오죠. 이거 최고의 난이도예요. 일일이 보지 않겠습니다. 최고의 난이도예요. 최고의 난이도. 이게 이거 어렵게 되면 수습이 안 돼요. 이번에 산둥 지역 문제 별로 안 어려웠는데 의외로 못 쓰시는 분도 많아요. 의외로. 예,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이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요거 쪼끔만 집중적으로 공부했으면 여기 보면 보세요. 신민설은 달라요. 이건 틀리라고 낸 거예요 신민설은. 어차피 여기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신민설은 그러니까 그 사회진화론 다 썼죠. 사회진화론 못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사회진화론 다 썼는데 신민설은 쓴 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건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 2 점짜리에서도 2개 다 틀렸다. 신민설도 못 쓰고 사회진화 못 썼다. 이러면 이제 좀 심각해지죠. 뭐 그렇게 1 점이 쌓이면 이건 좀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신민설 못 쓰는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웠던 2024 년에 그 쿨리 뭐 매판 아우 양행 이거. 저는 쿨리 문제는 쪼끔 그렇다 치지만 매판 양행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낸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수준이 있는 문제. 문제도 잘 냈어요 진짜. 좀 쉽다는 이야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문제를 잘 낸 문제예요. 어려운데 잘 낸 문제, 좋은 문제라고. 여기 보시면 다 중복돼요. 양문동 맨날 물어보는 게 있고. 그다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이 2 개입니다. 특히 여기. 이번에 대학직 운동 조정 정책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웠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진짜 몇 번씩 했으니까 몇 번씩. 삼자 1포는 한 3 번에 3 번. 삼자를 3 번에 3 번.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약간 어떤 생각하면 '아 여기 쓸데없이 여기 뭐 잘 나오지도 않는데 뭐 2 년에 한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굳이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긴. 여긴 달라요. 보세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엔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민정치 협상회 이거는 건. 왜 안 물어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인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죠. 그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 집 좀 공부하셔야 돼요. 문화대혁명은 지금 계속 연속 나오고 있고. 이것도 왜 그랬냐면 문화대혁명 나와서 그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보세요. 개혁 개방을 한번 했죠.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중복되지 않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남아 있냐면 중요한 것 중에는 인제 일단 요 기준으로 대학진 남아 있었거든요. 대학진 냈죠. 인민공사 같이 냈어요. 농어 그 흔히 말하는 합작사 냈고 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 있냐면 베이징의 봄 79년 80년 사이에 있었던 거. 그 호요방어 권력 싸움 하는 거. 그거는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나온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좀 찾아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인제 흔히 말하는 반우파 투쟁. 예 3 반 5 반부터 해 가지고 뭐 백화쟁명 나오는 거. 고건 주제는 되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게 거기까지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수업할 때도 사실은 제가 인제 중국 근현대사 하면서 한 쪼끔 아우 쪼끔 과하게 한가 특히 작년에 이게 끝나고 나서 '이게 너무 과하게 가르쳤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약 쪼끔. 예 다른 여기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왜 이걸 너무 내가 많이 설명했나.' 했는데 어떤 수험생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 두니까 이 파트는 걱정이 없다고. 약간 과하게 공부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파트가 나오면 자기는 안 틀릴 것 같다. 고런 말도 좀 참고해 두시고 요 부분도 좀 공부해야 되는데 요건 좀 놔두시고 여기에 나오는 군벌 간의 권력 싸움 이런 거는 나오면 틀린다. 내가 뭐 재수생이다 삼수생이다 이건 좀 달라지는데 초수다. 몰라 잘. 대충 싸우더래. 이러고 넘어가셔도 돼요. 너무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 가 보시면 이제 뭐 이건 지금 안 할 겁니다. 송 잘 안 나온 송. 근데 하도 안 나오는 게 최근에 쪼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농담 진담 반론 하는데 송이 왜 잘 안 나올까요? 송대 전공사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요거 어디죠? 이천 이거 참파배 농전수립배 요거 저기 외대 이기명 교수님이 냈거든요. 예.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한 칸 건너서 들었는데 예 송대 전공사가 없어요, 송대 전공사. 이것도 이제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면 왜 송대 전공자 없을까요? 간단해요. 서양 애들이 어디 관심 있죠? 원래 서양 기준으로 하면? 현대사에 관심 있죠. 근현대사. 왜 중국은 공산주의가 됐을까? 왜 마오쩌둥이 이겼을까? 이게 제일 관심이거든. 맨 처음에는 50 년, 60 년대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그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제 결국 아편진도 설명을 해야 될 거고 그럼 그거 설명하다 보면 명청까지 설명해 줘야죠. 명청이 설명이 이게 설명이 되니까. 거기서 더 앞으로 잘 진전이 안 돼요. 그다음 또 어디 관심 있죠? 중국 고대 문화. 진나라 한나라 이거. 그 넓은 인구에 문화가 그렇게 꼽히는 건 왜 그럴까? 우리는 찌질하고 있었는데 지금. 노르만 애들 얻어맞고 있을 때 쟤들은 뭐 하고 있었나 도대체. 쨍그에 관심이죠. 그러니까 거긴 또 열심히 해요. 거기서 좀 연장선상 가서 당까지는 가요. 제일 애매한 거다? 송. 최근엔 좀 달라져요. 최근에는 인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많지만 몽골 연구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내가 제가 학부까지 너무 심하고 내가 대학원 다닐 때도 몽골 하는 애들 없었어요. "무슨 몽골을 하니? 에이 진짜." 그랬거든요. 그 동사에 김호동 교수님 나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인제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런 분 한두 분 하고 그죠? 예. 나머지 안 했어요. 누가 몽골해. 요쪽 과자에서 요새 몽골 안 하면 유목민족 안 하면 이상하니 취급받아요. 그만큼 좀 많아요 지금. 최근에 학위 받은 사람들 많고 그리고 많이 교수진 된 사람도 많아요. 지금 40대 중반 요쪽에서 50대 초반 40 대에서 50대 사이에 된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 실제로 들어오면 인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최근의 트렌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어정쩡해서. 성이 어정쩡. 그리고 요거는 좀 어려웠죠. 북방민 요거 좀 놔두시고 명칭은 그냥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인제 한 달 정도 할 내용이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 주로 할 내용이 이건데 보시면 그냥 나오죠 계속. 쭉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인제 한마디로 역사 소설 방법 이게 뭐 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해 시험지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 기 전체. 하나도 안 어려웠는데 아니 저기 편년체 쓰는 거 기사 본말지를 의외로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못 써요. 예. 뭐 썼더라? 갑자기 강목재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본 거거든요. 요거는 그렇고. 나머지는 인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희의 과진론, 그다음에 환관폐, 진의 통일정책, 왕망, 흉노, 오초칠국 요 납속수작전 틀리라고 낸 겁니다. 이건 어디 있냐면 중국이 해안에서 나온 중국의 역사책 거기에 있는 거고 개론서는 없어요. 이런 건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런 거는. 판무제 한번 맨날 물어보는 거. 왕망 자주 나오죠. 진나라, 한나라. 그죠? 예. 이건 어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없어요. 그냥 다 중요합니다. 다 공부하셔요. 진부터 한까지는 싹 다. 뭐가 안 나온 파트가 하나 있죠? 오늘 할 내용. 춘추록이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2014년 이후로. 그럼 춘추홍시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상황은 공부하셔야지.
상황하고 그 몇 명 위 문호하고 이해 나오는 거 요거는 좀 공부하셔야지. 그거는 공부해야 돼. 나머지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셔도 돼요. 예. 선생님 나오면요. 그때 생각하시고 나중에 생각하시고 틀리면 안 돼요. 그건 어렵지는 않으니까 틀리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힘쓰지 말라고. 그럼 뭐 하려고 힘들어. 그 구석기 신석기 맨날 공부하는 거 똑같아 그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다음 위진남북조 요새 괴롭히죠. 특히 차라리 수당은 다 수는 뭐 나올 것도 없으니까 빼고 뭐 당은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 특히 당 나오면 제일 뭐 괴롭히는 게 인제 번진 이야기하는 거 반측지지 나오는 거 요게 좀 괴롭히는데 요것도 처음에 좀 복잡하지 쪼끔 집중해서 공부하고 한 두세 번 반복하면 들어와요. 문제는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장기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공부하니까 다 날아가는 거지 인제. 그리고 한 3 개월 만에 봤는데 이게 뭐야 또 다시 리셋되고. 그래서 중요한 주제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려고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한 10분 20 분이라도. 한 3주 전에 이거 한번 봤는데 기본적인 번진 어떻게 했더라 신채권하고 요런 거 요런 내용들. 고런 것들은 기억해야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왕들 내용까지는 기억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번진을 어떻게 제압하려고 했다. 중앙군을 신채권을 강화시키고 환관들 감곤해서 파견해서 요런 내용들은 좀 장기 기억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할 것인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봐야 될 것인가. 근데 개념 수업에는 그렇게 할 시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쪼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도 나가서 내용 정리하기도 급급해요. 근데 처음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처음에 인풋이 잘 안 되면 저도 지금 아까 어제도 트라키아하고 뭐 그 저기 테살로니가 이거 저도 처음에 잘못 들어가니까 계속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쪼끔만 하고 있으면 말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잘 들어가셔요 처음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제일 괴롭히는 게 이제 아시죠? 이게 너무 56국 애들 국영부터 해 가지고 인제 후경부터 해 가지고 애들 이주영부터 해 가지고 그게 너무 복잡한데 그것도 미리 한마디 해 주면 이런 거예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하음의 별 일으킬 때 이주영이가 이제 다 죽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 이주영 똘마니들이에요. 이주영이가 정말 대단한 거죠. 이주영이가 정말 대단한 거고 얘가 인제 죽고 나서 얘 조카인 이주조가 권력 잡고 근데 그 사이에 이 이주영의 조카죠. 그냥 아들로 해줘 뭐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친척 조카인 이주조가 있고 얘 후배가 저기 부하들이 누가 있죠? 그게 고한, 후경 그다음에 우문태란 말이에요. 이 세 명 다 부하들. 얘 부하들 중에 제일 그래도 머리에 조그랐던 애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 쫄리는데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문태가 만사춘호의 난이랑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가 가지고 그냥 장 안에 눌러 앉아 버린 거죠. 제일 머리 좋은 애죠 걔가. 그래서 그 권역에서 내 대빵의 권역에서 약간 아웃사이드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살아남는 거죠. 나머지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박살나는 거죠. 특히 후경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애들 쪼끔 능력도 안 되는데 잔머리만 좀 굴리다가 요러니까 고런 계보들을 쪼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전체적 기억이 오래 간다고. 그게 쓸데없는 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보면 여러분이 안 외워야 될 걸 외우시고 좀 알아야 될 걸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고런 식으로 특히 중국사는 인물 중심으로 좀 봐 두시면 그게 연결이 잘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도 '그렇지. 이주영이 있었지. 그럼 걔가 누구더라? 이래서 이렇게 됐지.' 이게 기억이 되살을 한다고요 이걸. 계속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누구의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걸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할 것인가 고걸 좀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어제처럼 좀 지도를 좀 봅시다. 요런 중국 지도에 너무 약하셔 가지고 사실 저도 중국 지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중국말도 할 줄 모르고 그 참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요거 고등학교 체크틀에 많이 있는 지도죠. 고등학교 책에도 많이 있는. 요게 딱 기본이에요 요게. 요게 딱 기본이에요. 사실은 여기 이제 3D로 돼 있는 거 있는데 이게 3D로 되는 걸 이게 하면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랬는데 본인이 중국 지형이 약하시면 유튜브에 가시면 중국 지형 뭐 이렇게 쳐 보세요 유튜브로. 그러면 어떤 분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3D로 구현된 게 있어요. 그게 최고예요. 지형 설명은 저보다 그것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이게 3D로 이렇게 해놔 가지고 우리 이게 느낌이 안 살잖아요. 우리는 이게 다 평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3D로 이렇게 됐어. 아 이게 왜 협곡이고 이게 왜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게 다 보여줘요. 근데 제가 그걸 똑같이 그거 좀 이상해서 그 한번 15분 번 10분 15분 밖에 안 돼요. 그런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중에 딱 보시면 알아요. 딱 들어가 보시면 '아 10분 내가 선생님이 요거 이야기하는 거구나.' 마우스 들고 혼자서 하는 게 있어요. 딱 15분 분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 2번 보시면 아 어디 뭐 어떤 지형 이게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일단 흔히 말하는 중국은 우리 왜 우리나라도 뭐 평야, 호남 평야, 뭐 김해 평야, 김포 평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평야가 있겠죠, 그죠?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동고, 서조. 예, 뭐 기간제 수업했을 때 중학생 되면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동쪽이 솟아가지고 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 우리는 그러고 애들은 어죠? 서고, 동저, 그죠? 예, 그래서 강은 전부 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거고 기본 핵심이 그거죠. 자, 그다음 여기 뭐 이제 산맥 이야기 좀 이따 할 거니 낮죠. 이쪽이 전부 다 높은 지역이고 요쪽만 낮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이 선 이렇게 선을 끊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 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건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서 예. 중국 인구의 90%가 다 여기 산다. 뭐. 예, 10%면 여기 사는 거죠.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고 요건 좀 지우고 여기 이제 둥베이 동북이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자 우리는 만주라 부르지만 걔들은 뭐라고 본다? 동북 삼성이라 부르죠. 그죠? 둥베이라 부르죠. 둥베이. 자, 왜 만주죠? 정확한 건 몰라. 이렇게 여진족이 누라치가 만주족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설, 가장 많이 받아들인 설이 뭐냐면 걔들이 부처님을 믿었는데 불교를 믿었는데 불교 중에 부처님 종류 중에 보살님 중에 문수 보살이 있어요. 그걸 믿는데 그게 문주, 만주리야 이렇게 된대요. 걔들 발음으로. 그래서 만주족 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진실 아무도 우리가 어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만주인데 걔들은 아시죠? 여기 세 개? 바로 밑에 나올 거지만 잠깐 봅시다. 음,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잠깐 봅시다. 여기 자 동북 삼성 어떻게 되죠? 동북 삼성? 자, 여기 무슨 성? 요녕성 그죠? 랴오닝성 그죠? 예. 그다음 뭐죠? 예, 지린성 그죠? 그죠? 그다음 뭐죠? 어, 그 흑룡강성, 해룡강성 그죠? 예, 요렇게 세 개. 요렇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바로 자세한 건 뒤에 나올 겁니다. 그죠? 요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강은 좀 이따 봅시다. 강 또 나올 거니까 강은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화북평야, 화중평, 한양편하고 그죠? 예. 그다음 여기 인제 산맥을 잡 여기 그 유명한 대싱안린 산맥입니다. 이거 한국사에 뭐로 나오죠? 한국사에 나와 이거. 한국사에 나온다니까. 대흥안령 산맥. 누가 장서왕이 어디까지 간다? 예. 그 흥안령 초원 앞에까지. 여기 다 초원 아닙니까? 요 앞에까지 간다 할 때. 예. 북쪽 진출할 때. 그 대흥안령. 그게 대싱안령이에요. 대싱안 산맥이고. 그다음에 몽골 고원은 뭐 알테 산맥이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 친령은 잠깐 놔두시고요. 이쪽을 잠깐 보세요. 저기. 자, 여기 인제 분지가 인제 땅이 높으면 계속 높은 게 아니라 높으니까 어디가 낮은 지역이 있겠죠? 낮에는 당연히 분지죠. 이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티베트 고원, 예, 고원이 있는 거고 고원 옆에 뭐죠? 이게 스촨 분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스촨성. 옛날에 무슨 땅? 삼국지 할 때 나오는 총나라 땅이 있는 거예요. 총나라 땅. 총나라 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콘륜 산맥. 곤륜. 왜 그 한나라 한무제가 이제 이광리 시켜 가지고 곤륜산에 가 가지고 천마를 가져오라고 했다. 뭐 그 들어본 수험생도 있으실 건데 선생님도 계실 건데 그때 보냈던 흔히 말하는 뭐죠? 흉노 정벌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 내가 한나라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위청하고 곽거병이 여기 있는 여기부터 설명합시다. 여기가 우리도 쓰죠? 자, 황하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죠? 여기가 흉노족 살았던 뭐죠? 오르도스죠. 그죠? 이걸 누가 몰아내는 거죠? 진나라가 인제 시황제가 누구 시켜 가지고 몽이엄 시켜 가지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비사막 북쪽으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고비사 북쪽으로. 그죠? 그러다가 인제 지들끼리 치고 복사하고 혼란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기 인제 묵특선후가 힘을 쓰면서 성장하니까 다시 붙으면서 깨진 거죠. 그게 인제 평성의 역 그죠? 백등산 전투 깨진 거 아닙니까? 그죠? 고거 인제 좀 있다가 인제 한무제가 인제 정벌하러 가면서 위청하고 이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곽거병은 어떻게 시켰냐면 오늘은 듣기 마세요. 오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긴 한데 오늘 듣기 마시라고. 또 이야기 또 할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밀어낸 거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서 회랑 혹은 화서 사군.
하서사군 개척한다는 게 이쪽 지역이에요. 요쪽을 좀 이따 볼 거예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하서사군 할 때 뭐 장행, 무의, 주천, 뭐 도낭, 그 유명한 도낭 여기 있네. 도낭 여기. 도낭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고 나중에 이광리 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진나라 지도는 요렇게가 진인데 한나라 지도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나라 지도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게 위청하고 각고병 이광리 시켜 가지고 흉노를 몰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장건시켜 가지고 비단길 왔다 갔다 했던 거고 그 비단길이 우리 좀 이따 바로 뒤에 지도에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막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서 가든지 여기 가면 죽어요. 네, 거기 못 살아남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천산북로, 텐산 천산북로. 그다음 어디? 남쪽으로. 이거 더 밑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사막이면서 약간 분지 지형인 거고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걸 요 지도 다시 볼 건데 요걸 쪼끔 자세하게 놓은 지도가 이 지도예요. 이 지도가 이거예요. 이 지도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게 뭐 지도가 흐려서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도낭이에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하서 이게 도낭이에요, 도낭. 도낭 문서할 때 나오는 그 도낭. 그 도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였다? 시안, 서안이 있는 거죠. 시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안은 나중에 도시 이야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 중국의 고대 핵심적 도심과 동시에 현대로 가면 어떤 거죠? 현대 비단길 옛날로 가면 비단길 출발지예요. 그래서 뭐 시안에 저는 시안에 가서 여기 그 시안에 가서 그건 안 했는데 시안 가면 여행 코스 중에 뭐가 있냐면 차 타고 한 1 시간인가 갔다든가 가면 사막이 하나 있어요. 그 사막 체험하는 게 있어요. 모래신 신고 올라가 가지고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한 2-30 분. 나 그거는 안 했는데 뭐 여기까지 안 가도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안 가도 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낙타 타고 얼마 주고 낙타 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아까 말한 이 타클란 사막의 천산 북 요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그 유명한 구차구. 나중에 그 구차구. 구마라슴 나오고 뭐 구차 다른 말로 고차구, 고창국. 구차, 고차, 고창국.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죠? 예. 처음 하면 듣기만 해서 자꾸.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요 지형도를 보면 인제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옆을 다시 보면 이렇게 보면 강 이야기 뭐 좀 이따 다시 강 한 번 더 하고 다 강은 다른 이 강으로 설명해도 되겠다. 이 강으로 설명해도 되겠네. 이 지도로 해서 하고 한 번 더 보죠 뭐 그러면. 자 요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도시를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볼 건데 간단히 도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어차피 여기를 중심으로 볼 거니까. 요렇게 해서 황하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여기에 강이 하나 더 흐르죠. 위수라고 하는 강이죠. 웨이하이라고 위수라. 요 강이 위수입니다. 요 강이 이 강 이름은 위수입니다. 위수. 황하가 아닙니다. 황하가 아니에요. 황하는 이게 황하예요. 빨간색이 황하예요. 그리고 아까도 봐 여기가 뭐죠? 여기가 오르도스. 여기가 오르도스예요. 여기가 오르도스예요. 그러면 여기 도시 이제 큰 도시 3 개를 기억합시다 미리. 자 여기 있는 도시 이게 시안, 옛날 장안. 장안 이야기 좀 이따 자세히 할게요. 시안 혹은 장안, 현재 서안.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있는 도시가 뭐죠? 여기 낙양, 나급, 뭐 러양 뭐 그죠? 예. 뭐 그냥 낙양으로 할게요. 낙양. 러양 뭐 낙양 이거고. 그다음에 요쪽에 좀 더 있죠. 좀 더 가는 거. 요거 뭐라고 하죠? 이게 개봉입니다. 개봉. 송대 수도인 개봉부 개봉. 개봉.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주전충이죠. 주전충. 주전충의 근거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예요. 개봉도 있고요. 변경도 있고요. 변경도 있고 변주도 있어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개봉, 변경, 변주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굳이 이걸 왜 설명할까요? 사료에 갑자기 나오는데 변경 나오는데 이게 어디야 이게 지금. 아 이게 여기구나. 그럼 여기 나왔으면 대충 주전충 아니면 보통 송을 물어보죠. 송이겠구나. 로 보고 인제 근전책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더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만.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인제 뭐 상해 항저 이야기 나중에 할 거고 요게 인제 양쯔강이라고 돼 있는데 맞죠? 양쯔 맞는데 요즘은 양쯔강이 별로 잘 안 쓰죠. 요즘 뭐죠? 장강. 긴 장자 써서. 그러면 양쯔강을 쓰면 틀렸으면 그렇지도 않아요. 혼용해서 쓰는데 최근에 인제 전체 강은 긴 강이니까 장강이라 표현 쓰고요. 장강 중에
아랫부분. 요걸 뭐죠? 양쯔강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수업할 때 뭐 그냥 혼용해 쓰고 하고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 책들도 지 맘대로 해요. 그죠? 그래서 옛날 책은 그냥 양쯔강이라고 보통 쓰는데 최근에 장강이라 쓰려고 하고 그래서 장강의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 있죠? 요거 우리가 흔히 옛날에 인제 옛날식으로 설명하면 양쯔가 하류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양쯔가 하류 지방 여기가 보통 인제 양쯔강 유역인 거죠. 그럼 요거는 자 여러분 이제 그 기간제 선생님 수업해서 뭐 하셨던 분야 저 시 뭐 시간 수업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중국의 인제 그 농업에서 벼농사 이동하잖아요. 그럼 흔히 말하는 예 아까 참파배 나왔는데 참파배가 많이 재배돼 송대, 강남 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뭐 중심이 되고 이거 할 때 여기가 중심이었죠. 그럼 명대 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여기로. 여기로 가요. 양쯔강 중류, 하류, 중류, 상류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요 중류를 뭐라 불러요? 중류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지역 이름. 양쯔강 중류에도 맞는데 예 호강 지역. 호강. 호강 지역에 불러요. 호강. 여기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우한, 한커우, 난징, 한커우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난징, 한커우. 좀 이따 또 볼 거니까 나올 겁니다. 그다음 여기가 인제 아까 지금 스촨 분지가 된 여기죠. 여기. 여기. 예. 스촨 지역, 스촨 분지 지역. 여기 청대, 청대. 그 말을 한 김에 내가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 많겠지만 자 송대는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명청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명청대가 되면 요 양쯔가 하류 지역은 뭐가 되죠? 벼농사가 약해진단 말이죠. 그럼 뭐죠? 수공업, 견직물, 상품작물, 면화, 견직물, 상품작물 재배되고 수공업이 발달해요. 그러면 쌀 생산 주로 어디서 한다고? 여기서 하죠? 이게 전국적 거래가 나타나는 거죠. 유통경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쌀이 대운하를 타고 어디까지 간다? 베이징까지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요 정도만 이야기 더 할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강량이 이 강으로 아니야 그 뒤에 강의 하나 있어요. 그 강으로 할게요. 뒤에 강의 하나 더 있으니까. 자, 요건 요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아유 나도 지금 이거 익숙하지 않아 이거. 이 성이름은 진짜 복잡해 가지고.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량은 몇 개만 기억합시다. 중요한 거 몇 개. 여기다 그리고 다 절로 가지 뭐. 갔다 가도 되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예. 아까 했죠. 라오닝성, 요령성, 그다음에 지린성, 길림성, 그리고 흑룡강성, 흐르면 해룡장성. 이렇게 동부의 삼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베이징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베이징시가 얼마만이냐면 좀 과장해서 막 경기도만 해요. 진짜예요. 베이징 특별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베이징 있잖아요. 그건 시내 한복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아마 서울시 반쯤 될걸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지로 알고 있는 그 베이징이라고 하는 이미지 있는 그 베이징이 아마 서울시 반 정도 될걸요. 서울시 반보다 더 크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예요. 진짜. 미친 지금 넓은 나라인데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 몇 개만 봅시다.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밑에 아래쪽에 잠깐 보세요. 뭐 광시족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오지도 않을 거고 나중에 그 순원 아저씨 이야기할 때 순원할 때 뭐 광서군벌 이런 이야기 광서군벌이 지원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야 진영명의 도움을 받고 할 때 그때 잠깐 얘들 나와요.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 이제 당연히 광동성은 당연히 기억해야 되죠. 그죠? 광동성. 여기 광동성 뭐였죠? 광조 있죠. 그죠? 광동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광조가 있는 거죠. 여기에 광조가 있죠. 나중에 요 이야기는 언제 또 자세하게 한번 할 거냐면 이제 아편전쟁 갔을 때 그때 자세하게 할 건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황포 군관학교 있죠. 황포가 두 군데 지명이 있어요. 상해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두 군데 다 있어요. 그럼 황포 군관학교 어디 있는 거다? 당연히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강 옆에 황포라고 하는 섬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의도 같은 게. 거기에 군사학교 차린 거예요. 그게 황포 군관학교예요. 그게 1차 국공합체 하고 나서 25년에 황포 군관 교장이 누구죠? 예. 짱제 쓰고 이제 부교장 겸 이렇게 정치 주임. 그게 저우원나예요. 주원내. 그래서 그 두 사람 관계 되게 오래된 관계고 그래서 나중에 주은내가 죽을 뻔할 때 장제스가 구해 줘요. 그 이야기 나중에 한번 할게요. 여기 이야기 좀 길어지니까. 요건 좀 봐 주세요. 그다음 이제 보세요. 이게 푸젠성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국 발음으로는 푸젠성이 우리식으로는 뭐죠? 복건성. 그러니까 사료에 복건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푸젠도 나올 때 막 엉망 그리고 옛날 사람 다 복건으로 써 있어요. 복건성으로. 이게 복건성이에요. 복건성은 타이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완 건너편이 복건성이에요. 예. 무슨 말이야? 이 푸젠의 차가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 티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푸젠타가 티, 뭐 철관음 이런 거 엄청나게 유명해요.
푸젠티가 엄청나게 유명했지. 티 유명 여기 이제 좀 이따 샤먼 여기 다 있어요. 샤먼 있고 저기 샤먼 있고 그다음에 인제 치안조 있고 다 있어요. 그 지도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거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당연히 인제 광저우 있는 거고 그죠. 샤먼, 하문, 치안조우. 그래서 만약에 자 송대와 명대를 다룬다. 그럼 무조건 이건 치안조우예요, 건너편에. 샤먼은 근현대편에 나오는 거예요. 난징 조약 이후에 체결한 도시 중에 하나가 샤먼이죠. 아니면 이제 명청대 이제 그 항구 4개 사구 통상할 때 나타나는 게 하문이에요. 그러니까 명청대 이후는 샤먼이고 치안저우는 송대부터 유명한데 가장 유명한 시기는 원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 아저씨가 가서 중국에 엄청난 도시가 있는데 뭐 물자가 어마어마하고 했던 그 유명한 도시가 그게 치안저우예요. 치안저우. 천주. 한자로 쓰면 천주. 걔들 발음으로 치안저우. 거의 붙어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다 우리 저장성은 별로 잘 안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이게 저장성이 이제 절강이에요. 절강. 그리고 이제 장수성이 강서예요. 그래서 양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강. 양강 지역이라는 표현이 써요. 이게 이거예요. 그 사료 같은 데 보면 양강 지역 아니면 뭐 개론서 같은 데 뭐 날 때 양강 지역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양해 지역에 뭐 소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연히 소금 여기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구분할 필요 이걸 구분하라고 하시면 되진 않아요. 그냥 나오면 상해 아니면 항저우 생각하시면 돼. 상해하고 항저우 있는 상해가 위에가 있고 항저우 약간 아래쪽 여기 있거든요. 약간 위아래 차이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면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고등학생들 설명할 때는 그냥 전근대사 안 나오면 그냥 항저우. 지도 크게도 안 나오잖아요. 조그만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점 찍혀 있어. 그냥 무조건 항저우. 그다음에 근현대편이면 상해.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 강 있죠. 여기 강이 이렇게 이게 청장강, 양쯔강, 난징은 이쯤 있죠. 난징 좀 안으로 들어가요. 꽤 떨어져 있어요. 꽤 떨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꽤 떨어져 있다고. 자,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근현대편에 나오면 이제 저 단기서 단치루이 나오는 그 유명한 단치루이 단기서 아저씨 나오는 그 유명한 안위성 안위파 근현대편에 자주 나오죠. 그죠? 그 안위성 그게 안위성이에요. 안위성 안위파 안복 국회 안푸국회 뭐 안위파 그 안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동네인데 이게 얘가 이제 나중에 막 들고 위안스까지 죽고 나서 들고 흔들고 막 난리 치는 거죠. 얘가 중심이 되어서 그죠? 그다음에 인제 다른 건 호북성은 잘 안 나오게 됐고 호남성도 잘 안 나와요. 대신 요거 저기 호남성 좀 잘 봐 주셔야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대사의 유명한 인물들 거의 대부분 열의 6-7 은 호남성 출신입니다. 후난성 출신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이거 아는 사람 있잖아요. 마오쩌둥. 마오쩌둥이 후난성 출신이잖아요. 이게 또 다 이유가 있어요. 내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순원은 이 광동성이었거든요. 이것도 헷갈리긴 한데 뭐 내가 한번 찾아볼 걸. 있잖아요. 광동성이든 뭐 광동 맞을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현대에서 서양의 문물이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어디죠? 남쪽으로 서양 선교사 오고 순원이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 태어난 게 중국인데 중국에 산 적도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홍콩 살았고 교육도 거의 외국 교육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보다 서양 문물이 빨리 근대 교육이 빨리 들어왔던 것이고 동시에 또 서양의 근대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민중과 아니면 중국과의 갈등이 가장 고조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금 이제 스테레오타입을 하면 서양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모순이 폭발하는 곳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곳 이게 중첩되는 가장 대표인 곳이 광동성과 호남성인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대표적인 도시가 창사거든요. 창사는 자주 안 나와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창사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 마오쩌둥이 창사 사범, 후난성 사범학교 이게 공부 잘했어 이게. 조금 과정에서만 서울대학교예요. 아시죠? 중국 애들 1년에 몇 명 시험 친다? 3천만 명. 대학생 3천만 명, 2천만 좀 줄어서 요새 인구 줄어서 2천만 명 그러더라고. 예, 그럼 베이징 대학교 애들이 얼마나 이게 샥샥샥 돌아가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베이징 대학교 갔다 그러면 붙을만해. 예, 붙을만하다니까 걔들. 조금 과장해서 말해서 후난성 우리 치면 서울대 사범대 뭐 이런 거지 이제. 예, 그만큼 이제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그리고 이 창사는 나중에 북벌할 때 이 창사를 점령하느냐 뭐냐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창사를 결국 점령해요. 예, 국민혁명군이 진짜 목숨 걸고 해가지고 창사성을 함락을 못 시켰으면 북벌도 또 어떻게 됐을지 잘 몰라요. 되긴 됐겠죠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안 됐을 건데
창사를 함락하면서 이렇게 진격하거든요. 이렇게 양쪽을 이게 수천방이 있었는데 휴전방이 있었던 건데 양쪽 이렇게 여기를 함락시키면서 쭉쭉쭉 대세를 확정짓거든요. 고거 좀 봐 두시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명청 시대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그러니까 뭐 명청이 아니라 지금보다 상당히 오랜 경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요 산사하고 협서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다 둘 다 산시야. 예. 둘 다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이것도 산시로 발음하고 요것도 산시로 발음해요, 중국 발음은. 근데 한자로 쓰면 산서성 그리고 이거는 협서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 좀 이따 보시면 여기 인제 우리 좀 이따 다시 여기가 인제 뭐 있냐면 여기에 인제 그 저기 여기 시안 요렇게 지나가고 그다음 위에 예난 있고 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왜 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산맥이 있어요. 타이항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지우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른 데는 다 평야 아닙니까? 그죠? 다 평야 지역이죠. 상당수 평야 지역. 여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 요렇게 가서 여기가 시안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시안이거든요. 여기가 낙양이고 낙양.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언덕이라는 걸 잘 보세요. 이게 평지가 아닙니다. 평지 안에 높은데 여기는 아주 낮지만 여기는 이 두 지역은 여기 뭐 특히 낙양은 그래도 쪼금 낮은 지역이고 시안은 높은데 거기가 이렇게 들어간 지역이에요. 서울처럼 분지 지형이라고 이렇게 높은 데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간 지역이에요. 해발고는 되게 높아요. 그 이야기 되게 하는 이야기. 그게 여기 지금요. 여기 말이죠. 이렇게. 이 태양산. 그 태양산 할 때 나오는 그 태양산. 태양산 뭐 할 때 나오죠? 조선해영대 할 때 조선해영대 화북지대 할 때 그 태양산 조선해영대 만든 대표 사람이 누구죠? 김원봉이하고 김원봉이 절친이면서 형이었던 유명한 사람 윤세주. 여기서 죽거든요. 포가장 전투. 내가 지금 갑자기 한국사 한다고 저렇게 왜 한국사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작년에 하나 맞췄다니까 한국사. 그 나치 설명하다가 통일전선 설명하다가 그거 설명하다 신간의 뭐 통일전선 설명하다가 우리나라 이야기하다가 우리나라도 있었잖아. 그 이재유가 있었고 저기 박헌영 경성 콩그룹 이야기도 해줬는데 한국사 하나 맞췄는데 한국사. 내가 나올 걸 내가 나올 줄 알고 말했겠어요. 그냥 말했는 거지 그냥. 예, 이제 소 뒷걸음치다 지 잡는다고. 지 하나 제대로 잡았지. 근데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경성 콩그룹이 다 잡혀갔는데 박헌영만 안 잡혔거든요. 박헌영만 안 잡혀. 그 앞에 잡혀가지고 뭐 미친 짓 하다가 풀려나 도망가고 이런 건 이제 그 앞에 이야기고 제일 마지막에 40년이죠. 40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공산당 만들었는데 경성 콩그룹 만들었거든. 다 잡혀갔잖아. 그럼 얘만 살아남았잖아. 어디 가서 도망간 줄 아세요? 전라도 광주에 벽돌공장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을 때 해방되자마자 왜 장안파인지 아시죠? 장안 빌딩에 모여 장안파야. 근데 이 장안파의 상당수가 전부 다 옛날에 저기 변절했던 애들이거든. 공산 좀 하다가 얻어맞고 막 전향서 쓰고 이랬던 애들이거든. 그리고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박헌영이 딱 등장 유명한 그 파랄테드 던지는 거죠. 싹 다 정리시키지. 근데 숲씨 이야기했다니까. 요. 그럼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딱 보면 알죠. 딱이 똑같죠, 그죠? 여기 높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인제 우리 좀 이따 또 설명하면 또 나올 건데 요건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 여기가 좀 고원지대구나 높다. 이쪽은 평지인데 여긴 좀 높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그 유명한 뭐 하북성, 호베이성, 호베이성. 뭐 할 때 나옵니까 이거? 뭐 할 때 나와? 당고 정전협정, 기동방공자치정부, 예, 기동방공자치위원회. 그죠? 애들이 만주사변 일으키고 나서 만주에서 끝내야 되는 이 새끼들이 내려오잖아 이것들이. 이것도 내 거야 막 그러고 있고. 거기에 반발해서 12구 운동 나타나는 거. 중국 근현대 가장 중요한 운동이 뭐죠? 5.4 운동, 그다음에 12구 운동. 호베이. 그 호베이. 하북이죠. 하북성. 우리 삼국지 주무대. 예. 특히 이제 조조하고 원수 아저씨 싸우고 할 때 이거 맨날 나오는 동네. 여기. 예. 삼국지 매니아들은 뭐 너무 잘 아는 곳이니까. 요거는 요 정도만 설명할까요? 그다음 산동성이 지금 도시설 칭다오부터 몇 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가 칭다오, 여기가 연태, 저기 그다음에 여기 위에인데 그건 바로 지도도 하나 더 내가 가져왔으니까 거기서 봅시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 강.
내가 찾아봤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그렇게 찾아도 없더만 아침에 보니 이 강지도 이게 제일 멋있어. 이게 제일 나아. 다른 강도 이게 제일 좋아요. 뭐 3 개로 잡든 5개 잡든 5개 보통 5 개를 많이 잡죠. 왜 주장강은 우리 잘 안 잡으니까 생략하고요. 요게 아까 우리 봤던 어디 광동, 광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강인데 우리가 뭐 이거 다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있는 김에 요렇게 여기에 베트남이 이렇게 있죠. 베트남이 있죠. 그죠? 베트남. 베트남에 뭐가 무슨 강이 제일 유명하죠? 메콩강, 메콩강. 메콩강 삼국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유명한 그 삼각도 있는 거 여기 태적 지역. 그다음 또 하나는 원래 베트남이 요쪽에서 출발했죠. 요쪽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 홍강이 있어, 홍강. 홍강도 되게 유명해요. 요거는 메콩강이고 여기 홍강 여기도 이게 델타죠. 여러분 알고 통킹만 사건이 나오고 그 동네 그쪽 위쪽이거든. 여기 하노이. 여기 하노이 근처 여기서는. 여기가 홍강이에요, 홍강. 근데 어차피 베트남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듣고 지나가세요. 자, 잘 봅시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일단 뭐 이거는 뭐 설명할 거 없고 예, 청장강. 그다음 이거 뭐죠? 당연히 황하. 자, 요건 다 아시죠? 요건 뭐죠? 화이어. 보통 회수, 회수. 여러분들은 쪼끔 그래 여러분도 잘 모르겠다. 쪼금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제 옛날 고등학생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아는 사람 이 이야기 하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한두 한 명 있네 그래도. "귤이 회수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옛날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 말 그대로 이게 따뜻한 지역, 추운 지역. 예. 여기는 그래도 좀 온난한 지역. 뭐 밑에는 아열대고 그죠? 따뜻한 여긴 좀 추운 지역. 그러니까 귤이 따뜻한 지역에 살잖아요. 지어져라. 근데 이게 추워지면 이게 제대로 못 자라는 거지. 그래서 탱자가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유명한 횟수. 우리가 그 맨날 이야기하는 뭐죠? 예. 북송하고 남송 이야기할 때 그다음에 남송 이야기할 때 그 경계선. 그게 횟수잖아요.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이 횟수 꼭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 애들이 뭐 이건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두 개는 "아 이거 뭐야?" 그러면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강이야. 이 강을 근거로 다 움직여. 이 강을 근거로 다 움직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그거 인제 '왜 금나라가 여길 못 쳐들어와 더 못했을까?' 그게 인제 이걸 건너면서부터 여기에 어마어마한 퉁팅호부터 해서 수많은 호수들 있고 뭐 질퍽질퍽하고 기후 안 맞고 그래서 인제 더 못 가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고 그다음 요건 뭐냐 우리 유화강이야 뭐 다 아실 거고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고 요소 요동은 잘 알고 그다음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현대사 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서 여기 브라디보스임이 여기가 이쪽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죠. 자 이 강의 이름 까마타고 해서 뭐 흑룡강. 자 러시아 애들 뭐라 부른다? 아무르강. 러시아 애들은 아무르강. 중국 애들은 흑룡강, 해룡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 표시 안 되지만 이렇게 지류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렇게 지류가. 이게 그 유명한 송하강. 그 유명한 송하강. 우리 뭐 간도 협약할 때 나오는 그 뭐 숭하강 그거 할 때 그 나오는 거고. 우리 중국사에서는 다를 일 없어요.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내가 까만 걸 할게요. 요 강. 요 강이 뭡니까? 우수리강. 이 강이 우수리강이에요. 이 강이. 자 이 지도로 볼까요 그러면? 아까 처음 지도로 볼까요? 이 지도로 볼까요? 이 지도 보세요. 아무르강. 그죠? 아무르강. 또 있죠 아무르강. 그죠? 여기는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게 이게 이해되시죠? 그다음 요쪽에 요렇게 흘러가요. 요렇게. 요게 우수리강. 이게 뭐 할 때 나오냐면 나중에 아이온 조약하고 베이징 조약 할 때 나와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 나중에 할게요. 아이온 조약 때 1858년 2차 아편 전쟁 이후에 할 때 요거는 누구 거? 러시아 거. 요거는 공동 관리. 이건 청과 누구? 러시아 공동 관리. 그리고 베이징 조약으로 요것도 누구 거? 러시아 거. 그래서 여기가 뭐 이게 뭐죠? 이게 연해주 여기 연해주. 이게 연해주죠. 이게 연해주죠. 보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야기는. 자 그다음 이제 쪼금 지도를 도시를 쪼금 몇 개만 좀 더 봅시다 도시를. 도시를 쪼끔 더 몇 개만 더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북쪽지를 잠깐 봐야 될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현대사 할 때 좀 이 전근대에서 잘 안 나오는 도시인데 도시가 한 3 개가 있어요 3 개가. 한 4개 정도 있죠.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자 그 유명한 이제 장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춘.
예 창춘이죠. 창춘. 장춘, 창춘, 창춘시입니다. 이게 한자 쓰면 긴장자에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봄춘자 씁니다. 봄춘자. 왜죠? 봄이 길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역설이죠. 봄이 짧아서 봄이 너무 짧아서 '봄이 길었으면 좋겠다.' 해서 장춘이 된 겁니다. 자 이 도시 뭐죠? 만주. 만주국수도. 만주국수도, 만주국수도. 현대사로 가면 국고 2차 국공 내전에서 계속 밀리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 군대가 인민해방군이 밀리고 있다가 림표가 창춘을 포위 공격하면서 여기를 함락시키면서 전세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림벼우. 한때 마오쩌둥 2 인자였던 애. 임표. 그 유명한 도시 창춘. 창춘 포위전이 되게 좀 잔인하고 막 그래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해 줄까요? 오늘 시간도 좀 있으니까. 창춘 이 도시가 굉장히 멋있어요. 전형적인 계획 도시예요. 잘 보세요. 만주고 일본 놈들 수립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괴뢰 도시고 뭐 그냥 괴뢰 국가고 다 엉망진창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일본 애들은 이걸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은 거야. '아 우리가 이걸 잘하고 있어.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근대적 계획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남만주 철도 좀 이제 철도 이야기할 건데 남만주 철도를 만들고 거기에 똘똘한 애들 뽑아와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일본이 1920 년대 10 년대 말할 것도 20 년대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사회주의자인데 뭐 할 것도 없어. 뭐 어디 혁명 활동하는 애들이 있겠는데 뭐 다 혁명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잡혀갔다가 와 가지고 반성문 쓰고 뭐 인제 전향한 애도 있고 아니면 뭐냥 생각은 좌파인데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애인데 다 실직자들이야. 얘들이 어디 취직을 하냐면 그 만선 기획배치 지 저기 취직을 해요. 그리고 걔들이 장춘 도시계획을 세워요. 도시계획을 세워요. 근데 얘들이 좌파잖아. 그래서 모델을 뭐 삼았냐면 쏘레를 모스크바 가서 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요. 요새 발에 저기 만주국 연구 많이 해요. 만주국 연구 많이 해요. 그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요 정도만 합시다. 이거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근대 도시를 만든 도시가 창춘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선양. 다른 뭐 걔들 발음 우리나라식 발음을 하면 뭐죠? 심양이죠. 뭐 할 때 나오면 심양이죠? 후금 수도. 무슨 전투하고 나서? 사루 전투하고 나서 지금 심양에 가면 아직도 궁 있잖아요. 자 조선이 조선 후기에 연행사를 처음에 어디로 보냈죠? 병자호란 직후에 심양으로 보냈죠. 심양으로. 그러다 1644 년에 이자성이 난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오삼개 손잡고 와서 베이징 점령해서 어디로 여기 영경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영경으로. 그래서 연행사잖아요, 연행사. 그래서 연행사잖아. 원래 여기 갔다 이리로 가요. 참고로 조금 심화된 이야기 할게요. 이건 심화되니까 듣고만 지나가세요. 사루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요동지방을 장악했죠. 처음에 쓴 여기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요 밑에 바로 요령이라고 있어요, 요령. 야운영석. 요령석이 있어요, 요령. 요령시가 있어요, 요령시. 요령시가 있어요, 요령시. 여기로 갔어요. 근데 막 싸우고 갈등이 나고 난리야. 그래서 에이 누라 확 화딱지라 여기 막 다 죽여버려. 막 누가 개겨 씨. 다 죽여. 여기다 할인종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차라리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심양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다? 베이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설명하면 요령, 심양, 베이징이에요. 지금 공부를 거기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지금. 그 정도까지 공부해야 돼요. 처음에는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좀 재수적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으면은 거기까지도 가셔야 된다. 왜? 한의종에 설명이 돼 있잖아. 동계는 설명이 돼 있어도 공부 안 해도 되는 반대가 조금 있어요. 있는데 웬만하면 한의종은 거의 글자 한자까지 정확하게 다 공부하려고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최대한.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다롄이죠. 요 밑에 이게 여순이에요. 요즘은 그 여순하고 이게 합쳐졌어요. 여순, 리순. 여기가 리순이에요. 여기가 리순인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도에. 리순과 다롄이 옛날 지도에는 이게 분리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개 합쳐졌어요. 그래서 같이 있고요. 그 리순, 여순, 안중의사 사형당한 곳. 그다음에 인제 흔히 러일 전쟁에서 마지막 여순왕 공격 이게 함락되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가끔 사료에 아서포트라고 나옵니다. 사료에 아서포트라고 나와요. 아서포트. 러시아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게 여순이에요. 아서포트가 여순이에요. 사료 같은 데 보면 나중에 근현대표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그게. 사료가 서양 사료인 경우에 러시아 사료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인제 하나 더 시험에 안 나올 얘기 하나 더 하면 여기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안쪽 팍 이게 뭐 보아이만 아닙니까? 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국 해군 군사기지 여기 있어요. 레이더망이 잘 안 잡힌대. 안쪽에 들어가면. 그리고 중국이 그 항공모함 있는 거 아시죠? 새로 항공 최신형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이고 몇 개, 두 개인가 뭐 세 개 만들고 있죠. 옛날 항공모함은 러시아산 항공모함 있거든요. 그거 하나 가져 개비해 가지고 항공모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요즘 조금 정치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현대사 이야기를 해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세요. 좀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 7함대가 동해로 오는 건 신경 안 써요. 동해로 오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쪽으로 오죠? 아무도 못 나가요. 여기로 미 함대, 7함대 이렇게 오면 중국 해군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잖아. 미 함대 하나 하면 웬만한 나라 해군 전체 합친 것보다 더 세요. 해군 공군 합친 것보다 더 세요. 뭐 중국보다는 세진 않지만 함대 하나 가지고 세진 않지만 근데 그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그 미함 7함대 함대가. 딱 여기 막으면 게임 끝. 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오지 마 여기. 그 밑으로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 함대가 이렇게 서해안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뭐 한번 붙자는 이야기야?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군도 여기까지 안 들어가죠. 저쪽 제주도 저 밑에 쪽 있죠. 저 밑에 쪽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 나온 거. 예. 그 유명한 칭따오 맥주 공장 있는 곳이죠. 지금부터 120년 전에 독일 애들이 여기를 뭐라 부릅니까? 자, 교주만, 또 다른 말로 좌우, 저 우만, 그죠? 이게 1897년 11월경에 독일 선교사 2명이 살해되죠. 그걸 꼭 거야 교환이라고 안 써도 돼요. 그걸 뭐 그거 가지고 뭐 논쟁도 하시던데. 내 생각 그냥 독일 선교 사례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거가 안 된다면 그냥 교환 쓰시면 돼. 교환 쓰면 되지 뭐. 그걸 꼭 이름을 꼭 붙여야 돼. 붙이면 더 좋은 거지. 근데 내 생각에 그거 안 해도 다 바뀌어준 것 같아. 확인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째 요걸 계기로 여기에 1897년에 있었던 일이고 1898년 3월 달에 여기를 점령하죠. 여기를 쳐서 이렇게 점령합니다. 이렇게 점령합니다. 이해되시죠?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1898년 3월경 이야기예요. 이랬을 때 아까 선교사 사례는 몇 달 4개월 전 이야기고 했을 때 사실은 러시아가 독일한테 야 이건 내가 찜해놓은 곳이야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아니 싫어. 씨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리순하고 다린을 조차하죠. 한 달 지나서 러시아가 조차합니다. 확 열받죠? 이거 막아야지. 누가? 영국이 여기 웨이하이. 자, 이게 위해인데 위해로 해도 위해. 왜냐면 이게 옛날에 웨이하이 웨이였어요. 그래서 청일 전쟁할 때 청일 전쟁 전투 보면 무슨 해전이 나오냐면 웨이하이 웨이 해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 22년 전인가 이게 지명을 바꿨어요. 지명을 바꿔 뒤가 날라갔어. 웨이하이. 그래서 이것도 위해이라고 안 하고 위해. 여기 보시면 웨이하이시 이렇게 돼 있죠. 위해시. 영국 애들 지은 건물도 지금 남아 있어요. 휴양지도 있고 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잠깐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중국식 가면은 연태고량, 옌타이고량 여기 있죠. 옌태. 먹지 마세요. 안 좋은 술이에요. 예. 먹지 마세요. 안 좋은 술이에요. 예. 혹시 좋아하시면 연태 마시지 말고 공부가지고 먹는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은 술인데 여기 술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안 할 건데 안 좋은 술이에요. 먹지 마세요. 차라리 소주 드세요. 예. 그 돈이면 소주도 안 좋은 술이긴 한데. 그다음 이번에 시험 문제. 이것도 못 선생님 너무 많아. 수업 시간 얼마나 했는데 우리 수험생들 다 썼어요. 진안, 다른 말로 제남. 중국 현대사의 제남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1928년, 27년에 일본이 2차 산동 출병을 합니다. 왜? 북벌군을 막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일본군이 이렇게 명분은 뭐였죠? 뭐 산동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 핑계예요. 핑계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잘못하면 일본이 밀고 있는 장제린 군벌, 만주 군벌이 박살이 날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친일파 군벌이 날아가면 장제스는 뭐 그 당시까지 분위기 아직까지 반일이었으니까 너무 피곤한데 이걸 저지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북벌군이 올라오다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털었어요 이쪽으로. 최대한 안 붙이려고.
근데 이것들이 또 꼭 쫓아가, 쫓아가. 여기 싸우면 이게 제남사변이에요. 제남이고 진안이에요, 진안. 이게 한번 나오고 또 하나 뭐죠? 철도, 철도. 그럼 독일 애들이 이걸 가져가면서 뭐다? 이 철도 부설권. 이게 정확한 이름 좌우지 철도예요. 정확한 이름 좌우지 철도. 근데 좌우지 철도 안 쓰셔도 돼. 그냥 철도 부설권 획득했다를 쓰면 돼. 산둥 지역의 철도 부설권. 아 이거 쓰면 더 좋지. 이거는 퍼펙트하지. 뭐 고민도 안 해야 되지. 이걸 맞을까 틀릴까 막 가슴 안 졸여도 되는데 그렇지만 그걸 못 썼다고 해서 산둥철도 써도 맞게 해준 것 같아 느낌은. 정확하게 나도 모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 이거 쓰면 정확하지만 산둥의 철도 이권 그리고 철도 주변에 뭐 광산 채굴까지. 철도와 철도 주변의 광산 채굴권까지. 요걸 나중에 일본이 21개조로 다 뺏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고 진안입니다. 진안. 나머지 도시는 뭐 텐진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뭐 굳이 안 해도 됐죠? 한번 갑시다. 그다음 남쪽 지역 한번 봅시다. 남쪽. 이야기는 그냥 미리 하자. 미리 하죠. 미리 하죠. 나중에 뭐 아편전쟁 할 때 할 이야기인데 그냥 땡겨서 그냥 지금 해 드릴게요. 예. 그때는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이야기 그때 그 이야기 해 드렸죠. 그러면서 살짝 한 번만 더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세요. 이 좀 지도 좀 큰 걸 가져올 걸. 여기 이제 여기가 마카오. 여기 아시죠? 여기가 홍콩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죠. 그죠? 요렇게. 여기 사실 이 섬들이 여기 있어요. 섬들이. 섬들이 지도상 그냥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홍콩은 여기가 홍콩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홍콩이 그래서 이게 인제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여기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텐진 조약으로 고 밑에 있는 요 나머지까지 옆에 이제 주룡 반도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그건 나중에 자세한 설명합시다.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선전시가 있는 홍콩 밑에 있고 위에가 선전시인데 여기 한번 보셔야 돼요. 요 부분을 내가 좀 확대해서 그림을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 볼게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홍콩이에요. 홍콩 여기 섬 다 포함해서 여기 이렇게 홍콩. 요 건너편이 지금 선전이에요. 선전, 선전 건너편이 선전이고 여기가 마카오예요. 아마 이 마카오 가신 분도 있을 건데 옛날에 마카오 갔으면 어떻게 갔죠? 배 타고 갔죠? 배 타고 갔어요. 지금 뭐 했죠? 도로 나왔어요. 도로. 그럼 이렇게 가면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페리어 타고 배 타고 갔어요. 옛날에. 이게 한 5-6년 전 이야기죠. 5-6년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한 3-4년 전에 여기에 도로를 놨어요. 그래서 그냥 대교 타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건 포르투갈이고 요건 이제 한때 영국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면 서양 배들이 오잖아요. 서양 배들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서양 배들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럼 큰 배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강이 크니까 어디까지 이 근처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서양 배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와요. 근데 더 안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광저우예요. 그럼 더 못 들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작은 배로 실어야 돼요. 이게 며칠 걸려요. 이거 내리고 하는데 며칠 걸려. 조금 작은 배로 실어. 다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13행은 내가 안 해도 혹시 13행 지도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신의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건너편에 가면 여기 강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건너편에 여기에 상관들이 있는 거죠. 상관들이. 예, 국기, 미국기, 영국기 이렇게 쫙 갈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물건 보관한 장소, 앤더 몇 달 동안 먹고 사는 곳. 그러면 이제 서양 애들은 뭐가 필요하죠? 중국의 차나 비단이 필요하죠. 그럼 차나 비단을 사서 여기다 재워 두고 그죠? 그럼 얘들이 와서 중국 지들 팔지도 않을 이제 모직물 들고 와 가지고 인제 파는 거지 인제. 나중에 그걸 아편으로 바꾸지만. 그럼 고동안 여기 있다. 여기서 인제 주고받는 거죠. 이때 이 거래를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제했던 애들이 뭐 그게 공행. 두 번째 공행과 양행은 매판은 뭐가 다르냐? 매 양행은 여러 가지니까 좀 놔두시고 매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음식도 해 주고 원래는 나가면 안 되지만 언제 여기 처박히고만 있어요. 여기 왜냐면 둘레에 철조망이 있어요. 이렇게 이 줄레에. 그리고 관원이 시키고 있어요. 또. 원칙적으로 못 나가게 됐어요. 근데 사람도 사는 곳이니까 그러면 멀리는 아니지만 요 근처는 가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갈 때 길 안내해 준 사람. 이게 원래 양행이에요. 이게 원래 매판이에요.
원래 매파는 그 뜻이에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직 서양 애들, 중국 애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 잉글리시가 안 되잖아. 중국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뭔 차이가 있죠? 차나 비단의 품질을 자기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차는 얼마나 가격도 복잡하고 품질도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주는 사람? 대신 감별해 주고 대신 거래해 주는 사람. 이게 매판인 거죠. 그럼 얘가 좀 장난을 좀 치겠죠? 눈탱이를 맞히겠죠? 그럼 서양 애들은 모를까요? 알죠. 알아도 그렇게 눈탱이 맞아도 이게 더 나은 거죠. 그게 더 신뢰가 되는 거지. 자기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그러다 이러다가 인제 독립한 애가 생기겠죠. 그죠? 그게 유명한 탕정추 같은 애가 독립하는 거죠. 내가 굳이 내가 여기 왜 있어요? 이화양행에 내가 왜 있어야 되겠어? 예, 보신양에 내가 왜 있어야 되겠어? 자기가 독립하는 거죠. 그리고 걔가 나중에 누구하고 손잡고 이용장에 손잡고 예, 윤선초상국 만들고 여러 가지 근대적 시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양행 문제 그런 게 나쁜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잘 만든 문제예요. 여러분 입장에 너무 지엽적이다. 에이씨 그걸 왜 내는데 그게 아니라고. 중국 근현대 무역 관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건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한 마디 더 하고 이것도 현대사 할 건데 미리 땡겨서 할게요. 자, 시험에 선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제일 먼저 주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덩샤오핑인데 실제로 실행자가 누구죠? 예, 시중신이죠. 현재 시진핑 아버지. 그 사람이 여기 책임자, 광동성 책임자였죠. 그럼 사람 다 도망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너무 미치겠는 거지. 왜 그런가? 사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시중신이가 홍콩에 가서 그러면 너 뭐 하냐? 원래 홍콩이 뭐로 유명하죠? 짝퉁의 대명사. 롤레스 짝퉁 세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남의 거 가져와서 원제품 조립하는 거 잘하거든요. 그럼 너 니들 한 달에 얼마 월가? 우리 저기 일당이 한 10만 원 되는데 아 그래? 그럼 우리는 3만 원, 만 원이면 되는데? 에이씨 말도 안 되냐. 된다니까. 그럼 일단 시제품 만들 거니까 좀 줘봐. 해서 와서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차려진 공장이 선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선전을 계속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순 강화할 때 결국 덩샤오핑이 어디 내려온다? 남순의 선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와봤었는데 그때 그랬는 지금 너무 막 세상이 바뀌어 있고 뭐 자기의 영광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죠. 다 그런 게 의도가 다 있다니까요 이게. 요건 요 정도만 설명합시다. 자, 마무리합시다. 자, 도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샤먼 나오죠, 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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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강희제가 4개 항구를 이제 1684년에 천계령을 해지하고 4개 항구를 개항하죠. 그죠? 그 4개 항구 중에 하나죠. 광저우. 여기가 샤먼, 하문. 바로 여기는 안 나오지. 여기 바로 옆에 여기가 아까 말한 치안저우예요. 그 바로 옆에가 치안저우예요. 바로 옆에가 치안저우예요. 바로 옆에가. 바로 옆에가 여기 치안저우. 그다음에 여기가 쭉 올라가서 어디 가서 쭉 올라가서 여기가 닝보. 아 여기 푸조 있죠? 푸조 있고 그죠? 푸조 있고 여기가 닝보. 특히 이제 명청대 뭐 닝보의 남도 잘 아시겠지만 서양 애들보다 일본과의 교육이 제일 활발했던 곳이다. 당연히 닝보입니다. 그죠? 왜? 일본은 제일 가깝잖아요. 제일 가깝잖아요. 그다음 내가 나중에도 설명하지만 혹시 내가 까먹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이야기하면 자 이러고 있는데 1757년에 걸륭제가 사구 통상을 하나로 줄여줘. 야 광주만 와. 공행하고만 그래 된 거죠. 그게 이제 광동무역체제죠.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 그에 대한 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보통 두 가지 설명이 하나는 서양 애들이 오는데 여기까지 안 와. 100척 중에 20척도 안 와요. 100척 중에 80척은 다 여기 와. 나머지 한 30척이 여기 오는 거야. 여기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와라 그냥. 뭐 굳이 멀리 오냐 뭐 어차피 베이징 시내 앞에 텐진에 올 것도 아닌데.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위로 올라오면 대운하를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운하 타고 올라올까 싶어서. 진짜요. 운하 타고 좀 더 가면 이제 운하가 나오죠 인제. 여기 이제 항저 있잖아 항저. 이렇게 해서 운하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근데 그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제일 유력해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여기가 인제 아래쪽이 항저우, 위쪽이 상해. 그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자 강 흐르죠. 강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그럴 겁니다. 자, 난징, 남경, 남경. 여기 우한. 자, 우한에 여러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한의 이름이 뭐죠? 우한 다른 말로 무한이라고 하죠. 무한, 무한. 예, 문화혁명할 때 우한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의적으로 무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 무한 사건. 예. 그 문화혁명 지지한 애들하고 반대하는 애들 싸우는 거. 또, 또 다른 말로 한커우, 또 다른 말로 한양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동서남북 이름이 조금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이제 시안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했어야 되니까 까먹고 지나갔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시안 있나? 어, 시안 내가 시안 줘버렸나? 아이씨, 아이 저 했어요. 더 밑에 내가 써야 되는데 이씨, 시안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에이. 나중에 구글 쳐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잘라 먹었구나. 여기가 예난이거든요. 그 예난, 우리 알고 있는 그 예난, 예난, 그 대장정 예난. 요쯤이 시안이거든요. 여기가 시안 잘 보시면 시안의 다른 이름, 시안의 다른 이름. 자, 중국식 발음은 서안, 우리 발음으로 서안, 걔들 발음은 시안. 현재 발음상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자, 옛날에 주나라 때 호경, 그죠? 자, 한나라 뭐 한나라 먼저 하자. 진나라 때 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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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냥이라고 하죠. 세냥, 세냥, 세냥이라고 하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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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이라고 부르죠. 한나라 때 장안이라 부르죠. 장안.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정확히 설명하면 다 똑같지 않아요. 이게 장안이면 우리가 우리나라 해볼게요. 서울로 해볼게요. 서울로. 자, 여기 마포구 서울이죠. 예. 동작구 서울이죠. 강동구 서울이죠. 다 서울이잖아. 이해돼 그러면요?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장안에 가서 내가 시안에 가서 이번에 그 저기 그 저기 진시황릉을 보고 싶다. 보통은 이제 보통 시내 호텔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시내 기준 차 타고 한 북서쪽으로 한 40분 정도 가야 돼요. 북서 40분 정도 가야 돼요.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가는 길에 화청지가 있어요. 가는 길 화청지. 화청지가 뭐죠? 양귀비하고 현종이 그 저기 목욕했다는 그 유명한 가지 마세요. 거기. 그 뭐야 저기 코스로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저기 뭐야 이게 단체로 가면 그 가야 돼. 가는 곳에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 때우려고 가서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한 양귀비 동상 하나 있고 가봐요. 그 옛날에 저기 뭐 온천역인데 지금 다 물도 아무것도 없는데 볼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택시 타고 그냥 바로 그냥 저기 병마용 가가지고 그 보는 게 더 나아. 그런데 내 이야기를 왜 한 점입니까? 이 화청지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한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 있는데 목욕하고 있는데 양호청이하고 예, 장세량이가 가서 기습해 잡죠. 그래서 다 이제 부하들 잡히고 얘는 이제 기록에 그 뒤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산이. 그 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팬티 바로 산으로 도망가요. 그게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세량이가 너 씨 국공합작 안 하면 죽여버리지 주석. 그러니까 죽여 막 그래요. 내 장제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장제스가 그러니까 역사의 인물은 인물이야. 여러분 그 순간에 그렇게 죽여라고 할 끝에 원래 죽이려고 해서 양호청이야 원래 양호청하고 장량이하고 그다음에 주은 데가 다 이야기된 거예요. 다. 체포한다. 그리고 사실 체포하자마자 바로 전보를 쳐요. 중국 공산당한테.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을 건데 더 자세한 얘기 생략. 그 나중에 그때 하기로 하고. 그 전보를 치고 죽이려고 원래 말 안 듣면 죽이려고 했다고. 근데 차마 못 죽이죠. 그 이야기 나중에 여기 하면 너무 길어져요. 고 하청지에 있는 이게 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수나라 어디죠? 수나라도 장안이에요. 근데 보통 수나라 좀 읽어보면 그 대운할 때 대흥성이라 나와요. 왜 대흥성 나와? 다 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가봤는데 요즘 말로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 원래 한나라 수도인 장안이 오염이 너무 세고 너무 막 저기 못 살겠어. 저걸 개비하느니 차라리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 게 낫겠어 그냥. 그래서 남쪽에 하나 새로 건설해요. 남쪽 하나 다 새로 건설해. 그게 대흥성이에요. 그래서 대흥성에서 여기까지 광통굴 뚫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통굴 뚫는 거예요. 그 양재가 통제고 뚫고 이렇게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논리로 이거 하나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우한을 왜 설명하냐면 일단 우한이 뭐죠? 조선해운대 설립된 건 아닙니까? 1938년에 한커우. 또 여기 보세요. 징한철도라고 해요. 징한철도. 베이징
내려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내려가요. 안 끄지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도착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중국 강은 엄청 넓은 거 아시죠? 말이 강이지 바다예요.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여긴 진짜 바다예요, 바다, 바다. 웬만한 배는 여기까지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산물, 농산물, 여기서 어디까지 광주 가는 거죠? 경부선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 경부선.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출도 문제 시험에 나오죠. 여기 요충지라고 요충지. 요충지라고. 육상교통과 수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중심지. 이해됐죠? 요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아 요거는 이제 잠깐 요 비슷한지도 우리 교재에 또 있어요. 한 번만 더 보면 요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면 되죠? 예, 요건 좀 쉬었다 할 거예요. 요건. 우리 오늘 수업할 본격적인 이야기니까. 자, 보세요. 아까 잠깐 봤죠? 자, 자 빨간색만 좀 신경 써요. 일단 지금은 빨간색 광저우, 난징지역으로 샤만, 하문, 푸저우, 닝보, 상하이 5개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텐진 조약에 따라서 아유를 하지도 마세요. 뭐 단수이, 타이난, 충치, 엔타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못 외워요. 그래서 보통 제가 뭐만 외우라고 하냐면 나중에 설명할 때 2개만 외워라. 2개만. 난징하고 텐진만 기억해라. 이건 자세한 설명 나중에 할게요.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근데 5개는 외우셔야 돼요. 5개. 그리고 난징하고 텐진이 베이징 조약 혹은 텐진 조약의 결과다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 7개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굳이 내가 더 하라는 이야기 안 할게요. 더 안 하는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